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암면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턱 양악 수술 후에 발생한 왼쪽 턱의 폐임을 재건한 그런 치험리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큰 케이스는 아닙니다. 큰 케이스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제가 결정했고요. 그리고 근래 한 2주 정도 제가 또 업로드를 못했는데 또 변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가을은 학회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저희 그런 학계에선 학회의 계절인데, 다양한 학회에서 그 학회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여러 곳에서 좀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9월 11일에는 대한구강아간면외과학회 그 수요 세미나라고, 이거는 실시간은 아닌데, 그 오스템에서 운영하는 덴올이라는 치과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송출하는데 제가 9월 11일 날 두 개 아간면 기형학에 대하여 그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0일에는 대한치과수면학회와 함께 하는 그 수요 세미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요 세미나에서 10월 30일에 10월 30일에 치과에서 하는 OSA가 뭐냐면 Obstructive Sleep Apnea,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요. 저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배우려고 미국 스탠포드에도 한 1년 정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잘 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면서 막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양악 수술을 통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전진해서 그 치료하는 그런 술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1일에는 아주대학교 치의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2024년 11월 8일에 연세대학교 백양돌이라고 여기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파업 그러니까 이 빔 프로젝터가 정말 제가 가본 데 중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제 63차 대한아간면 재건 성형 재건 외과학회 아간면 재건 성형 제가 이거 틀렸네. 대한아간면 성형 재건 성형 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큰 학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리비전 서저리 애프터 페이셜 본 서저리에 대하여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24년 11월 10일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숭상 강의실에서 저고요. 수면 무호흡 환자의 악교정 수술이라는 거는 양악 수술이죠. 그거에 대한 그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대한구순 구계열학회 전문 치료과정 연수회에서 제가 다양한 구계열 수술에 대하여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주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요. 전주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강의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가 아무나 부르지 않거든요. 아무나 부르지 않고 그래도 주변 동료들 사이에 검증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도 뭐 열심히 한다. 이상한 짓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동료에게 인정받기가 저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한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고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하는 수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이노베이티브하고, 좀 새로 제가 하는 수술도 많고, 그래서 좀 누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또라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도 동료들 사이에는 그런 취급은 받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저도 이거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을 안 나는데요.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저 어디서 본 영상에서 제가 따왔는데, 제가 알면은 그
그 출처를 달 텐데, 제가 그걸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출처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봐서 너무 제가 인상이 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그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계란을 뒤집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예쁜 계란형 얼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이 밑으로 처지는 이런 계란을 뒤집은 모양으로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우리의 예쁜 계란형 얼굴에 이 부분이 광대죠.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살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광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특히 얼굴에, 이 뼈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살이 처지는 거는 가속화되는데요. 어차피 처지는데, 뼈까지 모자라게 되면은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그 재건이나 복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뭐 주걱턱, 긴 얼굴, 비대칭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더 싫어하고 그거를 뭔가 개선을 하길 원하는데요. 그런 이런 식으로 양악 수술이나 또는 안면 윤곽 수술을 통해서 뼈가 없어져서 뭐 울퉁불퉁해지거나 또는 살이 처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 나이 든 얼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많은 그런 재건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복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뼈가 모자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튀어나온 데를 더뭐 갈자,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는 서양에서는 더욱더 남성들의 경우에 이런 사각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이셜 임플란트들이 발달을 해왔고, 그동안, 그리고 지금 쓰이는 그런 재료들을 정리를 한 것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일단 파이브로스 캡슐이 만들어지고, 장점과 단점이 쭉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여기 뭐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 있고 매드포어. 매드포어는 어, 장점이 상당히 그 이너트가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다. non-biodegradable 흡수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프티슈가 인그로스 한다인데 그 단점은 difficult to scrub 이거를 조각하기가 어렵고 제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이로 그 조직들이 그 자라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고어텍스는 티슈가 거의 자라지 않는데 음, 장점은 인플라메토리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최소한이고 캡슐 포메이션이 없다. 그리고 제거가 편하다. 하지만 만져진다. 그리고 캡슐 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Can lose their projection through compression over time. 오래 뭐랄까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프로젝션 튀어나온 게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이게 본시멘트인데요. 본시멘트는 보통 서양에서는 그 포헤드 이마에 많이 쓴다고 되어 있고 파이브로 바스큘라 인그로스가 된다고 되어 있고 장점은 모폴로지컬리 그러니까 플라스터티 for easy prefabrication 만들기가 편하다. 그리고 모양 내기가 편하다인데 이 적어도 여기 이 논문에서는 알러지과 오토이뮨 리액션 이런 그 면역 반응 또는 알러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괜찮지만 뭐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고 이거는 거의 안 쓰고요. 이건 피크입니다. 피크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피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전 주로 타이타늄을 사용을 해왔는데 타이타늄은 반응하지 않고 뼈와 붙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히 뭐 모양 내기가 쉽지 않죠. 물론 3D 프린팅으로 낼 수 있지만은 그때그때 우리가 만약에 넣었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이거를 좀 바꾸거나 그러기가 어렵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 엑스레이 보인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쓴 논문인데, 그 티타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티타늄에 대해서 굉장히 롱텀 팔로우업을 해서 이 결과를 낸 논문이고요. 전체적으로 결과는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티타늄은 엑스레이에 이렇게 보이죠. 엑스레이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이건 자가골인데요. 자가골이 이 앞에 있었던 이 티타늄 못지않게 그턱 전체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가고를 통해서 자가고를 가지고 충분히 티타늄만큼 충분한 볼륨으로 재건을 해왔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3년 다 넘는 분들인데 그 안정성 있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양악 수술 후에 폐임이 발생한 사람을 이렇게 자가고를 통해서 재건한 케이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23세 여자 환자분이고,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무턱과 비대칭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양악 수술을 했는데 폐임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여기 호두 주름 잡혀 있고, 턱이 작고, 그리고 턱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비대칭입니다. CT에서 보면은 턱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교합은 그렇게 많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반대 교합, 이렇게 그 과계 교합도 아니고, 언더바이트도 아닌데, 상당히, 무턱, 그러니까 턱이 뒤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양악 수술했습니다. 양악 수술은 제가 원래는 양악 수술을 제일 많이 했죠. 요즘에는 그거 외에 다른 수술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가장 전문적인 분야는 양악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 했고, 수술 전 양악 수술 후에 비대칭 개선됐습니다. 비대칭 개선됐고, 턱 작은 턱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왼쪽입니다. 왼쪽은 또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턱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턱이 전진을 하고 비대칭 개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더 전진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진이 많아지고, 원래 이쪽이 작고, 그래서 이렇게, 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약간의 페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건 수술 전후고요.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에, 턱이 전진하면서 호두주름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턱이 아주 작았던 턱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수술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잘 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부기가 빠지면서 이쪽에 그 페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좌측턱의 페임에 대하여 이걸 좀 개선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곳에 이렇게 페임이 발생을 했고, 오른쪽은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환자분도 이쪽은 괜찮다고 하셨고, 그래서 핀 제거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페임을 제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CT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서 그 골반뼈를 띄기로 하였고, 하지만 그리고 기존처럼 맞춤형을 사용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모양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채워주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5 곱하기 5cm으로 나온 레디메이드 PCL을 사용을 해서 이런 둥근 곳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연화를 시켜서 이렇게 대고, 이런 원리로 수술하였습니다. 그곳에 했고 6개월 후인데 핀 제거를 하면서 이쪽에 골 이식을 했고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파노라마 사진도 수술 전에 패였는데 수술 후에 6개월 후 사진인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에 보면은 이게 직접 보지 않으면은 참 보기가 힘든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페임이 있죠. 페임이 수술 후 6개월에 재건 수술 후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한번 잘 보세요. 후, 전, 후, 여기가 전, 후,
이곳에 이렇게 페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쪽의 뼈가 좀 모자란 경우였기 때문에 안쪽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후, 전, 후, 핀을 빼면서 후, 뼈가 거의 뭐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야, 정말 뼈가 참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뼈가 되거나 안정성이 있는 방법이고 디자인만 잘 되면은 이거는 환자분이 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구나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이고요. 수술 전에는 이쪽에 양쪽을 비교했을 때 약간 이쪽에 페임이 있는데 수술 후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45도로 봤을 때도 수술 전에는 이렇게 특히 빛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거는 페임 있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빛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심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은 이곳에 이렇게 페임이 있었고, 이 수술 후에, 보건 수술 후에, 6개월 후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페임이 없는 매끄러운 선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저는 이런 간단한 페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각턱 재건이나 이런 광대 재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작은 페임은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좀 작은 페임은 이런 식으로 기성품 PCL을 사용하면은 기존 그러니까 맞춤형 PCL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있는 페임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몸에 있는 특히 얼굴뼈를 이렇게 복원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재료에 대하여도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